중고차 매매단지에서 1,950만원 주고 산 캠핑카를 1,350만원에 떨이로 팔며 눈물 흘리는 58세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저였습니다. 구매자가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고 그저 차 열쇠만 건넸습니다. 건설 현장 32년 일해서 받은 퇴직금 9,500만원 중 1,950만원을 유튜브만 믿고 캠핑카에 쏟아부었다가 1년 만에 1,447만원을 날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월 150만원 연금으로 캠핑카 생활 영상 보고 충동 구매했다가 한 번 갈 때마다 40만원씩 쓰면서 결국 손절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2월 말이었습니다. 건설회사 본부에서 퇴직식을 열어줬고 저는 32년 근무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최진호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사장님 말씀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지만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고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것 같았고 회사 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여보 이제 좀 쉬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월 초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9,500만원이었고 32년 일한 대가치고는 적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목돈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켜서 잔액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고 아내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여보 9,500 들어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라며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32년에 9,500이라니 1년에 300만원도 안 되는 셈이었고 계산할수록 씁쓸했습니다. 천안에 있는 우리 아파트는 32평이었고 시세가 3억 8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대출은 10년 전에 다 갚았기 때문에 빚이 하나도 없었고 국민연금도 월 160만원씩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딸은 5년 전에 결혼해서 대전에 살고 있었고 사위가 괜찮은 직장을 다녀서 저희한테 손 벌릴 일은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 둘이서 살기에 충분한 조건이었고 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료함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고 저녁 7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고 점심 먹고 산책하고 저녁 먹고 자는 게 전부였고 이렇게 살다가는 우울증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여보 뭐라도 취미생활 하나 가지세요 라고 말했지만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4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추천 영상에 캠핑카가 떴습니다. 월 150만원 연금으로 캠핑카 생활이라는 제목이었고 썸네일에는 계곡 옆에 세워진 캠핑카와 의자에 앉아 커피 마시는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영상을 클릭했고 15분짜리 영상을 끝까지 다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캠핑카로 전국을 다니며 계곡에서 쉬고 바다에서 일출을 보고 산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워 보였고 부러웠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라고 아내를 불렀고 아내가 소파로 왔습니다.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틀어줬고 아내도 감탄하며 와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다닐까? 라고 제가 물었고 아내가 캠핑카요? 비싸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중고로 사면 될 것 같은데 알아나 보자라고 말했고 아내가 그래도 신중하게 알아보세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유튜브로 캠핑카 영상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정말 많았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퇴직 후 캠핑카 생활 1년 후회 없습니다. 캠핑카 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텐트 치기 귀찮다면 캠핑카가 답입니다. 같은 제목들이 즐비했고 저는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영상 속 사람들은 전국을 자유롭게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아내와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캠핑카 진지하게 알아볼까? 아내가 정말요? 비싸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고 저는 중고로 보면 2천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 퇴직금 있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도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보세요 라고 말했고 저는 당연하지 신중하게 할게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캠핑카로 가득 차 있었고
계곡에서 쉬는 모습, 바다에서 커피 마시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캠핑카 추천을 검색했고 수많은 카페와 블로그가 나왔습니다. 캠핑카 사랑방이라는 카페에 가입했고 회원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게시판을 둘러보니 캠핑카 자랑 글이 가득했고 다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 사는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댓글이 10여 개 달렸고 대부분 중고로 시작하세요. 너무 저렴한 건 고장 많아요. 2천 정도면 괜찮은 거 구할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5월 중순이었습니다. 중고 캠핑카 사이트를 매일 들여다봤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500만 원짜리부터 5천만 원짜리까지 있었는데 저는 2천만 원 이하로 좋은 걸 찾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물을 쭉 후어봤고 그 중에서 부천에 있는 8년식 중형 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1,950만 원이었고 사진을 보니 외관이 깔끔해 보였습니다. 내부 사진도 있었는데 침대랑 간이 싱크대, 수납장이 보였고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 올리신 캠핑카 아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상태는 어때요? 네, 좋아요. 3년 정도 탔는데 관리 잘했어요. 왜 파시는데요? 이제 애들이 커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주차비만 나가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애들이 커서가 아니라 생각보다 안 타서가 진짜 이유라는 걸, 주차비만 나가서가 결국 제 미래가 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실물 볼 수 있을까요? 네, 언제 오실래요? 이번 주말 어때요? 토요일 오전 어떠세요? 좋습니다. 주소를 받았고 부천 상동이었습니다. 천안에서 1시간 반 거리였고 토요일 아침 아내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설렜고 드디어 캠핑카를 직접 보는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는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꼼꼼히 보세요라고 당부했고 저는 알았어, 걱정 마라고 대답했습니다. 10시쯤 부천에 도착했고 판매자가 알려준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흰색 캠핑카가 세워져 있었고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눴고 캠핑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외관을 돌면서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컸고 흠집이 몇 군데 있긴 했지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주차할 때 살짝 긁힌 거예요. 엔진은 괜찮아요? 네, 문제 없어요. 정비는 6개월마다 했어요.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지만 두 사람이 누울 정도는 됐습니다. 침대 아래에 수납 공간이 있었고 간이 싱크대에는 물통이 달려 있었습니다. 천장에 선풍기가 보였고 창문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여름에 덥지 않아요? 제가 물었고 판매자가 창문 다 열고 선풍기 틀면 괜찮아요. 근데 진짜 더우면 좀 힘들긴 해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에어컨은 없네요? 라고 물었고 네, 없어요. 달려면 따로 해야 해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부르릉 소리가 났고 엔진 소리는 괜찮았습니다. 한번 운전해 보실래요? 네,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았고 핸들이 무거웠지만 운전은 할만했습니다. 속도는 천천히 올라갔고 이 정도면 되겠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아내와 눈빛을 교환했고 아내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가격이? 라고 말했습니다. 판매자에게 물었습니다. 가격 좀 깎아주실 수 있나요? 얼마 생각하세요? 1,700 어떨까요? 그건 좀 많이 깎는 것 같은데요. 1,900은 받고 싶어요. 1,800은요? 1,850? 1,800이면 안 될까요? 제가 현금 바로 드릴게요. 판매자가 잠시 고민하더니 알겠습니다. 1,800에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고 저는 기뻤습니다. 250만 원 깎은 셈이었고 좋은 거래하네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를 간단하게 작성했고 일주일 후 잔금 치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여보, 정말 사실 거예요? 라고 물었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
가격도 잘 깎았고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들떴고 이제 전국을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에 웃음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잔금을 송금했고 차를 인수하러 다시 부천으로 갔습니다. 차 키를 받았고 등록 서류를 챙겼습니다. 등록하는데 20만 원, 보험 드는데 30만 원이 추가로 들었고 결국 총 1,950만 원을 쓴 셈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제 내 캠핑카다라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집으로 몰고 오는데 신기했습니다. 차가 크고 높아서 시야가 좋았고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달렸습니다. 최고 속도가 90km 정도였고 뒷차들이 빵빵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 40분 만에 천안 집 앞에 도착했고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 높이가 2m 40cm였는데 캠핑카 높이가 2m 55cm였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주차장 못 들어가. 높이가 안 맞아. 그럼 어떡해요? 길가에 잠깐 세워둘게. 길가에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근처 월 주차장을 검색했고 200m 떨어진 곳에 야외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캠핑카 주차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한 달에 18만 원입니다. 18만 원이요? 네, 야외 주차장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1년이면 216만 원이라는 계산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처음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6월 초였습니다. 캠핑카를 산 지 2주일이 지났고 드디어 첫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인터넷으로 캠핑장을 검색했고 가평에 있는 곳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계곡 옆이라 시원할 것 같았고 후기도 좋았습니다. 전화로 예약했고 1박에 45,000원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45,000원이요? 라고 되물었지만 네, 주말 요금이에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비쌌지만 첫 캠핑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캠핑 장비를 챙겼는데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테이블, 의자 2개, 타프, 버너, 코펠, 식기, 침낭, 식자재까지 트럭에 실었고 차 안이 꽉 찼습니다. 이거 다 필요한가? 라고 아내가 물었고 저는 응, 다 있어야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안에서 가평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렸고 캠핑카는 느렸지만 경치를 보며 천천히 갔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고 입구에서 사장님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캠핑카시네요? 네, 처음 와봅니다. 저쪽 구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내받은 자리로 갔고 계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에 텐트들이 보였고 다들 즐거워 보였습니다. 자리에 캠핑카를 주차했고 자, 이제 설치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테이블을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걸 펼치는데 나사가 잘 안 풀렸고 10분이나 걸렸습니다. 의자도 꺼내서 펼쳤고 타프를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서 따라했고 30분이 걸렸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고 생각보다 힘든 애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물을 건네주며 천천히 해요 라고 말했고 저는 물을 벌컥 마셨습니다. 버너를 꺼내고 코펠을 세팅하는데 또 10분, 식기를 정리하는데 10분, 결국 전부 설치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고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버너에 불을 붙이고 물을 끓였는데 바람이 불어서 불이 자꾸 꺼졌습니다. 가스를 많이 써야 했고 가스가 금방 떨어지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면 2개를 끓여서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역시 밖에서 먹으니까 맛있네라고 아내가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계곡에 발을 담그고 쉬었습니다. 시원했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캠핑객들도 계곡에서 놀고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길 잘했죠? 라고 제가 말했고 아내가 그러게요. 좋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고 캠핑카 사길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됐고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숯불을 피우려고 했는데 숯에 불이 잘 안 붙었습니다. 착화제를 쓰고 부채질을 30분 동안 했고 겨우 불이 붙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웠고 연기가 많이 났습니다. 옆 텐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기는 맛있었지만 준비하고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이 됐고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생각보다 딱딱했습니다. 매트리스가 얇아서 바닥이 느껴졌고 허리가 불편했습니다. 창문을 다 열었지만 더웠고 선풍기를 틀었지만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좀 덥네요 라고 아내가 말했고 저도 그러게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기가 들어왔고 윙윙거리는 소리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모기향을 피웠지만 연기 때문에 기침이 났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가 불편하고 덥고 모기 소리 때문에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쯤 겨우 잠들었고 6시에 새소리에 깼습니다. 온몸이 뻐근했고 목이 아팠습니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고 아침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그래도 자연에서 자니까 좋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했고 짐을 쌌습니다. 테이블 접고 의자 접고 타프 걷고 버너 정리하고 식기 씻고 침구 개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설치할 때보다 정리가 더 힘드네라고 아내가 말했고 저도 진짜 그러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다 실었고 캠핑장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땠어요? 재미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어 저도요. 그래도 또 갈 거죠? 당연하지.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고 다음엔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캠핑 장비 45,000원, 기름값 6만원, 식자재 5만원, 총 13만 5천원을 쓴 셈이었습니다. 좀 비싸긴 하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즐거웠으니까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 캠핑을 다녀온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 주차장 관리인에게서 전화가 왔고 주차비 이번 달 치 내셔야 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고 18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고 한 달에 18만원씩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1년이면 216만원이고 2년이면 432만원이라는 계산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주차비 18만원 냈어라고 말했고 아내가 그거 1년이면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216만원이라고 대답하자 아내가 놀라며 그렇게나 많이 나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7월 중순이었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뉴스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번째 캠핑을 계획했고 한여름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홍천 쪽 캠핑장을 알아봤고 계곡이 있는 곳으로 예약했습니다. 평일이라 가격이 조금 쌌고 1박에 4만원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출발했고 아내와 둘이서 홍천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기온이 36도였습니다. 햇볕이 뜨거웠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자리를 잡고 설치를 시작했는데 5분만 움직여도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테이블 펼치고 의자 놓고 타프 치는데 40분이 걸렸고 더워 죽겠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도 여보 너무 더워요. 빨리 차 안으로 들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지만 더 더웠습니다. 차 안이 사우나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창문을 전부 열었지만 바람이 없었고 선풍기를 틀었지만 뜨거운 바람만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자? 걱정이 됐고 아내가 여보 이러다 열사병 걸리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계곡으로 갔고 발을 담그고 있었지만 차 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밤이 됐지만 기온이 여전히 30도가 넘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갔고 창문을 다 열고 선풍기를 최대로 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등에서 땀이 흘렀고 매트리스가 축축해졌습니다. 잠이 오겠어? 아내가 물었고 저는 글쎄 일단 누워보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가 지나도 잠이 안 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뒤척이기만 했고 모기까지 들어와서 윙윙거렸습니다. 새벽 3시쯤 아내가 여보 저 못 자겠어요. 그냥 집 갈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한계였고 그래 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두운데 짐을 쌌고 새벽 4시에 캠핑장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에어컨 없으면 여름엔 못 가겠어요 라고 말했고 저도 그러게 에어컨 달아야 할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니 천국 같았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캠핑카에 대한 회의감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다음날 인터넷으로 무시동 에어컨을 검색했습니다. 가격이 400에서 600만 원까지 다양했고 비싼 애라고 생각했습니다. 캠핑카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운데 에어컨 꼭 달아야 하나요? 댓글이 10여 개 달렸고 대부분 여름엔 필수예요. 안 달면 못 타요. 저도 달았는데 완전 달라졌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견적을 알아봤고 무시동 에어컨에 배터리까지 하면 4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에어컨 달까? 480만 원 든대 또요? 벌써 1,950 썼잖아요. 근데 여름에 못 타잖아. 1년 중 석 달을 못 쓰는 거야. 그래도 너무 비싸요. 좀 더 생각해봐요. 아내가 반대했고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1,950만 원에 480만 원을 더 쓰면 2,430만 원이 되는 셈이었고 거의 퇴직금의 4분의 1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8월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캠핑을 계획했는데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예약을 취소했고 환불받을 때 위약금으로 1만 원을 뗐습니다. 아깝네라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9월 초에 다시 계획했는데 이번엔 딸이 대전에서 올라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 만나기로 했고 캠핑은 또 미뤄졌습니다. 9월 말이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졌고 이제 가기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감기에 걸렸고 미안한데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9월에는 한 번도 캠핑을 가지 못했고 주차비만 54만 원이 나갔습니다. 3개월에 54만 원을 주차비로만 썼네라는 생각에 허탈했습니다. 10월 초였습니다. 단풍 시즌이라 캠핑 가기 좋은 계절이었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7월 더위가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고 또 불편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캠핑 갈래? 라고 물었고 아내가 글쎄요 날씨 좋긴 한데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가지 않았고 집에서 TV나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월 말에 주차비 고지서가 또 왔고 1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네 번째 주차비였고 총 72만 원을 주차비로 쓴 셈이었습니다. 통장을 보니 답답했고 캠핑은 2번 갔는데 주차비는 4번 냈네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계산해봤습니다. 캠핑카 1,950만원, 주차비 72만원, 캠핑비 2번에서 18만원, 기름값 12만원, 총 2,052만원을 썼고 캠핑은 겨우 2번 간 셈이었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1,026만원을 쓴 거였고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11월이 됐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캠핑 시즌이 끝났고 겨울에는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하나라고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캠핑카는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동을 걸어주러 갔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게 하려고 10분씩 돌렸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비는 계속 나갔고 11월 18만원, 12월 18만원,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타고 54만원을 또 냈습니다. 2024년 1월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캠핑카는 여전히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고 석 달째 한 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주차비만 54만원이 더 나갔고 총 126만원을 주차비로 쓴 셈이었습니다. 아내가 여보 이거 그냥 팔까요? 안 타는데 주차비만 계속 나가잖아요 라고 말했고 저는 아니야 봄 되면 탈 거야. 좀만 기다려봐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고 정말 탈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2월 중순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캠핑카 개조 영상이 떴습니다. 무시동 에어컨 달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이었고 영상 속 사람은 여름에도 시원하게 캠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댓글을 받고 저도 달았는데 후회 없어요. 여름 캠핑 필수템이에요 라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고 에어컨 달면 여름에도 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조업체에 전화했습니다. 무시동 에어컨이랑 배터리 하면 얼마예요? 480만 원입니다. 배터리 용량 늘려야 에어컨 오래 쓸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에어컨 달려고 또 돈 들어가요? 얼만데요? 480만 원이요. 벌써 2천만 원 가까이 썼잖아요. 근데 여름에 못 하잖아. 1년에 석 달을 못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요. 이러다 끝도 없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에어컨만 달면 완벽해져. 그럼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탈 수 있어. 저는 설득했고, 아내가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돈 안 들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약속해. 이게 마지막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3월 초 캠핑카를 개조업체에 맡겼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고 완료됐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업체로 갔습니다. 캠핑카를 받고 겉보기엔 똑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배터리가 커져 있었고 천장에 에어컨 실내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번 틀어볼게요. 업체 사장이 에어컨을 켰고 윙 소리가 나며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오, 좋네요. 만족스러웠고 이제 여름에도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480만 원을 계좌이체했고 캠핑카를 몰고 나왔습니다. 총 투자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캠핑카 1,950만 원, 에어컨 480만 원, 합계 2,430만 원이었습니다. 많이 썼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완벽해졌으니까 본전 뽑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두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에게 완료했어. 이제 여름에도 시원하게 탈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4월이 됐고 날씨가 풀렸습니다. 이제 다시 캠핑 가자라고 생각했고 캠핑장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 있었습니다. 작년에 45,000원이었던 곳이 65,000원으로 바뀌어 있었고 왜 이렇게 올랐어? 라고 놀랐습니다. 다른 캠핑장도 확인했고 대부분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였습니다. 비싸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가야지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양평 쪽 캠핑장을 예약했고 1박에 6만원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출발했고 세 번째 캠핑이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설치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40분이 걸렸고 땀이 흘렀습니다.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힘드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밤이 됐습니다.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고 에어컨을 틀어봤습니다. 윙 소리가 컸고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오, 좋은데? 만족스러웠지만 10분쯤 지나자 옆 텐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소음이 너무 심한데요? 미안해서 에어컨을 껐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480만 원 주고 단 에어컨을 못 쓰네라는 생각에 허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몸이 뻐근했고 피곤했습니다. 짐을 쌌고 1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여보 재미있었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글쎄 그냥 그랬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산해봤습니다. 캠핑 장비 6만원, 기름값 7만원, 식자재 6만원, 총 19만원을 쓴 셈이었고 호텔이 더 싸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주차비 고지서가 왔고 18만원을 또 냈습니다. 이제 총 180만원을 주차비로 쓴 셈이었고 1년에 216만원씩 나가는구나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캠핑은 3번 갔고 총 투자는 2,430만원에 주차비 180만원, 캠핑비 50만원을 더하면 2,660만원이었습니다. 3번 가는데 2,660만원을 쓴 셈이고 한 번에 887만원씩 쓴 거였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회의감이 들었고 처음으로 팔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6월 초였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에어컨 달았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네 번째 캠핑을 계획했습니다. 강원도 속초 쪽 캠핑장을 알아봤고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전화로 예약했는데 1박에 75,000원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75,000원이요? 라고 되물었고 네, 성수기 요금이에요. 바다 보이는 자리라서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비쌌지만 에어컨도 달았으니까 제대로 즐겨보자라고 생각하며 예약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천안에서 속초까지 3시간 반이 걸렸고 캠핑카는 느려서 고속도로에서 뒷차들이 계속 빵빵거렸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운전했고 속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캠핑장에 들어갔고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지만 옆 텐트와의 거리가 3m도 안 됐고 좁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을 내리고 설치를 시작했는데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4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에어컨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녁을 해먹고 밤이 됐습니다.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고 드디어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윙 소리가 크게 났고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좋은데? 라고 생각한 순간 옆 텐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소음이 너무 심한데요. 문을 열고 나갔고 옆 텐트 가족이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어컨 소리가 좀 크네요. 좀이 아니라 많이 시끄러워요. 애들이 못 자겠어요. 미안했지만 할 말이 없었고 금방 끌게요 라고 말하고 들어왔습니다. 에어컨을 껐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덥고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480만원 주고 단 에어컨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는 온몸이 축축하고 기분이 최악이었습니다. 아내가 여보 오늘 그냥 집 갈래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고 저도 그래 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1박 7만 5천원을 내고 하루 만에 철수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캠핑 장비 7만 5천원, 기름값 8만원, 식자재 6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2만 5천원, 총 24만원을 썼고 하루만 자고 온 셈이었습니다. 4번 캠핑 가는데 총 2,900만원 가까이 쓴 셈이고 완전히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캠핑카 팔자 정말요? 응 이거 아니야. 돈만 계속 나가고 제대로 못 즐기겠어. 아내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7월 초 중고차 사이트에 매물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10장 찍었고 설명을 자세하게 썼습니다. 8년식 중형 캠핑카 팔아요. 무시동 에어컨, 배터리 업그레이드 완료. 총 2,430만원 들여서 개조했어요. 가격은 2,200만원입니다. 에어컨 개조비 480만원은 포기하고 차값만 받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빨리 팔리겠지라고 기대했고 매일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45였고 문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안 팔리지? 답답했고 캠핑카 카페를 들어가 봤습니다. 매물이 넘쳐났고 비슷한 차들이 수십 대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격도 1,5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다양했고 경쟁이 심하네라고 생각했습니다. 댓글들을 봤는데 요즘 캠핑카 안 팔려요. 저도 석 달째 못 팔고 있어요. 가격 많이 낮춰야 팔려요 라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첫 문의가 왔습니다. 차 상태 어때요? 좋습니다. 개조도 6개월 전에 했어요. 에어컨 소음은요? 있긴 한데 쓸만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물 볼 수 있어요? 네, 언제든지요.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약속 날짜 이틀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한데요. 다른 거 계약했어요. 기회를 놓쳤고 허탈했습니다. 3주일이 지났고 조회수는 120이었지만 문의는 2건뿐이었습니다. 가격을 낮춰야 하나 고민했고 2천만원으로 인하했습니다. 220만원을 더 깎는 셈이었고 본전도 못 찾겠네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낮춰도 문의는 오지 않았고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8월 중순이었습니다. 주차비 고지서가 또 왔고 18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석 달 동안 54만원을 또 썼고 총 주차비가 234만원이 됐습니다. 이러다 주차비만 300 넘어가겠네라는 생각에 조급해졌습니다. 가격을 1,800만원으로 또 낮췄고 제발 팔려라라고 기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사흘 후 문의가 왔습니다. 1,600에 살게요. 1,600이요? 너무 깎는 거 아닌가요?
요즘 캠핑카 안 팔려요. 매물 넘쳐나고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1,600만 원에 팔면 총 투자 2,430만 원에서 830만 원 손해, 주차비 234만 원, 캠핑비 70만 원, 합치면 1,134만 원 손해였습니다. 1,100만 원 넘게 날리는구나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빨리 팔아야 손해가 덜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600만 원 제안자에게 연락했을 때 죄송한데요. 이미 다른 거 샀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9월이 됐고 2달째 안 팔렸습니다. 주차비는 계속 나갔고 이거 정말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 말이었습니다. 캠핑카를 판다고 올린 지 석 달째였고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는 300이 넘었지만 실제 문의는 5건뿐이었고 모두 헐값을 부르거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주차비는 계속 나갔고 9월에 또 1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총 주차비가 252만 원이 됐고 이러다 300 넘어가기 전에 빨리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조급해졌습니다. 가격을 1,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처음 2,2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깎은 셈이었고 이 정도면 팔리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사흘 후 문에 전화가 왔습니다. 차 아직 있어요? 네, 있습니다. 1,350에 살게요. 1,350이요? 너무 많이 깎는 거 아닌가요? 요즘 매물이 넘쳐나서요. 제 말 아니면 계속 안 팔릴 거예요. 상대방 목소리가 단호했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1,350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얼마 손해예요? 800만 원 넘게 그래도 파세요. 이러다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내 말이 맞았고 저도 더 기다리면 더 손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매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350에 드릴게요. 내일 볼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날 월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40대 남자였고 차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연식이 좀 되긴 했네요. 그래도 개조는 오래 했어요. 에어컨 소음은요? 좀 있긴 한데. 알았어요. 그럼 계약할게요.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틀 후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1,35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차 키를 건넸고 잘 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구매자가 캠핑카를 몰고 떠나는 걸 보며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고 책상에 앉아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총 투자금을 정리했습니다. 캠핑카 구매 1,950만 원, 에어컨 개조 480만 원, 합계 2,430만 원이었습니다. 판매가는 1,350만 원이었고 차값만 따지면 1,080만 원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차비를 계산했습니다. 월 18만 원씩 14개월 총 252만 원이었습니다. 캠핑비도 계산했습니다. 4번 가는데 총 80만 원 정도 썼고 기름값이 3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합산하니 총 1,447만 원이 나왔습니다. 1,400만 원 넘게 날렸구나 한숨이 나왔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캠핑은 4번 갔고 한 번 갈 때마다 360만 원씩 쓴 셈이었습니다. 호텔이 1박에 20만 원이면 18번 갈 수 있었는데라고 계산하니 더 허탈했습니다. 퇴직금 9,500만 원에 15%를 날린 셈이고 내가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캠핑카 렌트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1박 2일에 12만 원이었고 이렇게 싸? 놀랐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렌트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144만 원, 2년에 288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쓴 돈 1,447만 원이면 렌트로 10년을 갈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바보 같았구나 자책했고 왜 진작 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렌트의 장점을 생각해봤습니다. 주차비가 없고 보험료도 없고 세금도 없고 고장나면 바꿔주고 새 차를 탈 수 있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이걸 왜 몰랐을까? 유튜브에서는 캠핑카 사세요. 렌트는 손해예요 라고 했었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1년에 40번 이상 가는 사람만 사는 게 이득이고 나머지는 전부 렌트가 답이었습니다.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캠핑카 살까 하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사지 마. 절대로 왜요? 형님 샀잖아요. 나 1,400만 원 날렸어. 렌트에 그렇게 많이요? 응. 주차비, 개조비 다 합치면 끝도 없어. 렌트가 훨씬 싸. 지인이 놀라며 알겠습니다. 렌트 알아볼게요 라고 말했고 저는 잘 생각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지인도 캠핑카를 고민 중이었습니다. 형님 캠핑카 어땠어요? 하지마. 손해야 1년에 10번은 갈 건데요. 10번 가도 렌트가 싸? 계산해봐. 1박에 12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이야. 주차비만 216만 원이야. 그렇게나 차이 나요? 응. 그리고 여름엔 에어컨 없으면 못 타. 달려면 500만 원 더 들어가. 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렌트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렌트를 해봤습니다. 12만 원 내고 깨끗한 캠핑카를 빌렸고 에어컨도 있고 옵션도 좋았습니다. 하루 즐기고 반납했고 이게 정답이었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청소할 필요도 없고 주차 걱정도 없고 모든 게 편했습니다. 2026년 1월입니다. 캠핑카를 판 지 2년 4개월이 지났고 지금은 평온합니다. 주말 아침 10시까지 잠을 자고 아내와 함께 느긋하게 아침을 먹습니다. 32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던 습관에서 벗어났고 이게 진짜 퇴직 생활이구나라고 느낍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고 겨울 캠핑 갔으면 얼어 죽었겠네라고 생각하며 웃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행을 갑니다. 아내와 둘이서 호텔을 예약하고 편하게 쉬다 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8번 갔고 온천 있는 곳, 바다 보이는 곳, 산 좋은 곳 다양하게 다녔습니다. 호텔 1박에 평균 15만 원 정도 쓰고 1년에 120만 원이 들었습니다. 캠핑카 주차비 216만 원보다 훨씬 쌌고 비교할 수 없이 편했습니다. 1년에 두세 번은 캠핑카를 렌트합니다. 봄이나 가을 날씨 좋을 때 캠핑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렌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합니다. 1박 2일에 12만 원이고 차를 받으러 가면 깨끗하고 새 차 냄새가 납니다.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고 옵션이 좋습니다. 하루 즐기고 반납하면 끝이고 청소할 필요도 없고 주차 걱정도 없습니다. 작년에 3번 렌트했고 총 36만 원을 썼습니다. 호텔이랑 합쳐서 1년에 156만 원. 캠핑카 있을 때보다 훨씬 적게 쓰고 훨씬 편하게 즐깁니다. 지인들도 제 조언을 듣고 렌트를 선택했습니다. 한 달 전에 만난 지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말대로 렌트했는데 정말 좋네요. 세차고 청소 안 해도 되고 주차 걱정 없고 그치? 내가 말했잖아. 형님 덕분에 돈 아꼈어요. 고맙습니다. 제 실수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딸이 대전에서 올라왔고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 캠핑카는 어떻게 됐어요? 팔았어. 완전 손해봤지. 얼마나요? 1,400만 원 넘게. 딸이 놀라며 헐, 그렇게 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응. 그래서 너한테 교훈이야. 유튜브만 보고 충동 구매하지 마라. 알겠어요. 저는 조심할게요. 손주가 할아버지 캠핑 가요라고 조르자 저는 그래 다음에 렌트해서 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끔 월 주차장 앞을 지나갑니다. 예전에 제 캠핑카가 서 있던 자리에 다른 캠핑카가 세워져 있고 저 사람도 나처럼 후회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안을 보니 캠핑카가 5대나 있고 먼지가 쌓인 걸 보니 오래 안 탄 것 같습니다. 다들 똑같구나 싶어서 씁쓸하게 웃습니다. 어제 인터넷으로 캠핑카 카페를 들어가 봤습니다. 여전히 매물이 넘쳐나고 안 팔려요. 손해보고 팔아요. 렌트할 걸 후회해요. 라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신규 회원이 캠핑카 살까 하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글을 올렸고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렌트하세요. 사면 후회해요. 1년에 30번 이상 안 가면 손해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했고 저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1,400만 원 날렸습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렌트가 답입니다. 요즘 아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30분 정도 걷고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캠핑카 팔고 후회 안 해요? 아내가 물었고 저는 전혀. 오히려 잘한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지금이 훨씬 편하고 좋아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돈은 날렸지만 비싼 교훈을 얻었고 이제는 신중하게 소비합니다. 지난주에 TV에서 캠핑카 광고를 봤습니다. 자유로운 캠핑카 생활, 당신도 시작하세요 라는 문구가 나왔고 예쁜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혹했을 텐데 지금은 거짓말이라는 게 보입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 캠핑 가는 전문가들이고 일반인은 1년에 5번도 못 갑니다. 현실은 주차비, 개조비, 불편함, 청소, 고장으로 가득하고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9,500만 원 중 1,400만 원은 날렸지만 8,100만 원은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160만 원이랑 합쳐서 생활하고 여유롭게 삽니다. 1,400 아까워도 배웠으니까 됐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살자라고 다짐합니다. 지금 캠핑카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58세의 유튜브만 믿고 1,950만 원짜리 캠핑카를 샀다가 1년 만에 1,447만 원을 날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화려하지만 현실은 주차비 월 18만 원, 여름엔 에어컨 개조에 480만 원, 캠핑장 가격 인상, 소음 민원, 청소 스트레스로 가득합니다. 1년에 20번 이상 가시는 분만 사세요. 나머지는 전부 렌트가 답입니다. 렌트는 1박 2일 12만 원이고 세차에 청소 걱정 없고 주차 걱정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렌트해도 1년에 144만 원이고 주차비 216만 원보다 쌉니다. 로망보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감정보다 숫자가 정답입니다. 저처럼 퇴직금 날리지 마시고 렌트부터 석 달 해보시고 정말 필요하면 그때 사세요. 제 실수가 여러분의 1천만 원을 지켜드리길 바랍니다.